자, 지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죠. 네. HS, 즉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간인데요. 네. 네. 아, 제가 바로 이어서 할까요? 아,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HS가 이제 관세율표 및 상품액이라고 이제 상품액. 상품학이라고 이제 관세사 시험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 관세사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다들 다 얘기하는 게 이게 암기 시험이다, 암기 싸움이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지 않나요?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지만 네. 그거를 가장 진짜 대표적으로 암기의 끝. 네, 암기의 끝판왕. 꽃. 암기 패티시. 네, 그거를 네. 만드는 과목이 바로 이 HS 코드. HS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실무에서 사실상 네. 가장 많이 적용하는 거, 가장 많이 쓰이는 과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HS를 생각을 합니다. 아, 무조건이죠. 네, 하루에도, HS가 네, 무조건. 네, 진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HS가 관세사를 밥 벌어먹게 해주는 수단이다. 그리고 숟가락이죠. 네, 숟가락 진짜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현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루에도 최소 뭐 다루는 품목이 몇 가지 안 되더라도 20개 HS 코드는 보는 것 같아요. 20개 정도. 무조건이죠. 최소, 네, 뭐 네, FTA를 하고 그러면 100개 이상? 네, 때도 맞죠, 있을 맞죠, 거고, 맞죠. 그래서 HS라는 게 사실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지만 이 미쳤어요. 진입장벽을 뚫기만 한다면은 가장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에요. 그렇죠. 네, 초반에 이제 눈 굴리기가 뭉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목이 메인이에요. 눈을 뭉치면은 금방금방 굴러가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물이 없기 때문에 네, 물도 없고 지금 에어컨도 키고 아니 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에어컨을 껐어요. 에어컨 네.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리기 위해서 9만 원을 썼어요. 9만 원을. 수익은 진짜 족도 안 나오는데 9만 원을 여기다 써버렸어. 한 달 수익 얼마 나오더라? 한 달 수익 7달러? 7천 원인가 8천 원인가. 오케이, 그래도 아, 네, 컨텐츠 저희가 비밀 수익 너무 창출이 이제 됐잖아요. 야 너무 좋아요. 네, 어머니한테 광고 끊지 말라 그랬는데 광고 무조건 스킵하세요. 여러분들 스킵하지 마세요. 네, 오케이. 아, 나는 저기 몇 개 들어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몇 개 넣는 거예요? 광고요? 네. 광고가 제가 넣을 줄 알았는데 저절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제가 넣을 수 있다면 한 개만 하고 싶은데 네. 저도 가끔 제 거 이렇게 잠깐 들어가다 보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개 저도 나온다고? 여기 나오는데 아니 이걸 보는 사람은 얼마나 빡이 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개수는 조절 못하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근데 만약에 개수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은 네. 저희가 줄일게요. 사실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유. 이거 HS인데 에이전스인데 오케이. 이거를 근황 토크 때 말했어야 되는데. 네, 오케이. 그러면 HS 코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네네. 얘 그냥 HS 코드라고 하면은 물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네네. 이제 초입자분들은 이게 뭔지 알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HS 코드라고 이제 좀 쉽게 말하자면은 네.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무역 거래를 할 때 사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부르는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나의 약속으로 정해둔 거죠. 숫자로. 네, 공통적인 숫자로. 그래서 이 볼펜 같은 건 몇 호죠? 9 허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몰라. 0101 하면은 말이잖아요. 네. 네, 말을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말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네. 영어권 쓰는 국가들은 홀스라고 부르고 네. 이론은 또 다르고 중국어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0101이라 그러면은 어느 국가에서도 말이라고 아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정해놓은 거를 이제 HS 코드라고 하는데 네. 이 HS 코드에 대해서 이제 관세사들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숫자를 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숫자 외우는 거예요. 숫자를 외우는 거예요. 네. 네. 아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실무에 오면 그래도 가장 많이 잘 쓰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해봤고. 아직도 부정적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네. 다 외우게 되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해야 네. 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도 해야 돼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그러면 HS 코드라는 거, 즉 관세 네네. 율표라는 게 이렇게 대충 우리가 감은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공부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뭐 인강이나 그런 학원적인 측면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네. 하면 좋은지. 아, 그죠. 저희는 뭐 사실 뭐 뒷광고 들어오는 것도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이제 홍보가 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 네.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HS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은 전 기본 인강만 들었어요. 기본 인강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들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개소리야.
라고 하다가 끝나요. 이해 못한 채로. 강의 자체가. 원래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정상입니다. 이거 정상이에요. 머리 뜯지 마세요. 네. 어차피 정상입니다. 머리는 나중에 빠집니다. 지금 뜯지 마세요. 저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반복 수강을 한다? 이건 저는 반대예요. 반대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관세사 합격생 분들 중에 지금 현직에 계신 분 중에 그분은 HS를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면은 HS 강의를 이제 한 분에게 기본 강의를 듣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습하는 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원의 타 강사의 기본 강의를 들었대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3번 들은 거죠. 네, 복습을 이제 자기는 따로 시간을 안 내고 그냥 어쨌든 HS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채택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강사님은 한 분밖에 안 들었고요. 누군지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앉아가지고 쓰면서 빽빽하게 깜지 쓰면서 공부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 녹음해놓고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공부했고 앉아서 별도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 이제 관세율표 할 시간이야 친구야 이제 2시간 반 동안 관세율표 보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이해를 하려시는 분들과 저는 뭐 관세율표 시험 특성상 기출문제 훑어보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 메타는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메타랑 떨어져가지고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통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그 말로 나오게끔 하는 연습을 좀 했어요. 저는 이제 제 방법이 있었던 거고요. 제 방법이 괜찮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저는 이거 공부법 때 말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인강들이 지금 몰랐어. 네. 순서 몰랐어요. 바로 깨버리네. 환자였다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이런 게 커리큘럼이 다 있잖아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를 듣고 싶은 분들은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네, 듣고 싶은 분은 들으세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굳이 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추천. 안 듣는 거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지만 심리적으로 저 새끼 듣는데 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공부가 지속 가능하게 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공부가. 시사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홍보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순서로 우리가 커리큘럼대로 인풋으로 학습량으로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기본을 들을지 뭐 어떻게 할지. 근데 추가적으로 공부법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해주시면. 그래서 HS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HS는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저는 누구의 멘토도 안 거치고 그냥 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이 과목이거든요. That's right. 잘 들으세요. That's right. 우선 HS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음표를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01호가 말이다. 얘가 왜 말이야? 이런 물음표나 아니면은 주규정에 있어서 그 주규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인류에 보면은 제외 규정에 9506호인가? 서커스용 동물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동물은 인류로 분류하면서 왜 서커스용 동물 살아있는데 왜 95루로 보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냥 그렇게 보내라 그러면 보내세요, 제발. 네, 보내세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물음표를 던지지 말아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칙만큼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네. 기본적으로 대원칙이기 때문에. 네, 통칙 같은 경우는 이제 16부터 97류까지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바탕이 되는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통칙만큼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네. 예시까지 전부 다. 네, 이 HS 과목을 시험에 보면은 관세율표, 그리고 해설서, 그리고 상품학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율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관세율표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실 때 사실 합격자 분들의 공부 방법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자를 땄거든요. 그래서 앞자만 제가 보기에는 전 시험 때 몇만 개를 외운 거 같아요. 두 문자식이 최고예요. 근데. 네, 저는 다른 과목도
땀 너무 나네요. 다른 과목도 앞자를 따가지고. 틀자. 나도. 네,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 같은 경우는 연상을 좀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8477이라고 하면은 고무 플라스틱 제조기거든요. 네. 근데 77이 7부가 이제 고무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하. 8477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연상을 하거나 앞자를 따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원하는 맞는 이 암기 방법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바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통칙만큼은 정말 한 글자도 네. 틀리지 않게 외우져 주길 바라고. 50점으로도 2번인가 나왔어요, 형님. 네. 10년 동안. 네, 통칙만큼은 진짜 틀리지 않아야 돼요. 네. 네. 다만 이제 뭐 주규정이나 이제 호외 용어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틀릴 수 있지만 호외 용어 사실 좀 틀리기 좀 애매하긴 하다. 그렇지. 네. 맞아야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주규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요. 못 쓰죠. 네, 물론 쓸 수 있는 괴물이 있긴 있는데 네. 그 괴물들은 논외입니다. 네.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분들은 진짜 똑같이 쓰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조사 같은 것들은 좀 중요한 게 있잖아요. 또는 네. 뭐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제외한다. 것들. 네. 그런 것들만 좀 유의하셔서 좀 외우시고 완벽하게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키포인트만 잡으신 다음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머리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요즘 출제 경향이 2020년도 시험도 그렇지만 제외 규정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원래 제외 규정이 원래 약간 버리는 메타였는데 저도 네. 그랬었는데. 네. 근데 제외 규정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 네. 더 힘들어졌어. 근데 제가 시험 볼 때 제외 규정이 나왔나? 한 번 나왔나 그럴 텐데 네. 제외 규정을 이제는 다 가져가셔야 돼요. 결국에는 네. 그게 어떤 부와 류와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건데 맞죠. 뭐 제외 규정이라고 이거 버리는 규정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또 실무에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있죠. 분류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호혜 용어 같은 경우는 1류부터 97류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건 맞고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호혜 용어가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개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한 개 아니면 2개를 골라서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주에 네. 있는 호면은 그거를 또 이제 빼가지고 외우든가 맞죠.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거죠. 28류, 29류 호혜 용어 안 외우시잖아요. 시험 전날까지 고민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네. 본인 마음이 힘들어. 네. 마음 고생 너무 심해. 나 28류, 해. 29류 안 외웠는데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미친 듯이 해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냥 해요. 네. 그게 더 마음 편해. 맞아요. 노력을 하는 게 나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규정과 호혜 용어와 통칙 그냥 묵묵히 암기를 하는 게 제가 네. 보기에는 합격권에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의구심 없이 믿고 가는 거. 네네. 네. 이 다치신 건 아니죠? 이빨 좀 깨진 것 같아. 네네네. 다음은 해설서인데요. 네. 해설서가 이제 실무 때 보면 해설서를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진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근데 때문에 실무는 무조건 해설서지. 네. 실무는 사실 무조건 해설서예요. 네. 그거 안 보면 몰라. 뭔지도 몰라 이게.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해설서를 얘기한다면 독이지.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별로다. 네, 저는 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통칙 해설서 얘는 진짜 가져가야 돼요. 해야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2부나 그 4부의 그 가공도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돼. 네, 가공도는 가져가야죠. 16부 좀 해야 돼. 네, 그래서 16부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지. 그거. 네, 저는 여기까지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왜냐면 여러분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당신 그걸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그냥 하세요 그냥.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외의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건 다 그냥 가져가는 게 네. 마음 편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서는 그 이외에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공부하세요. 어떻게 다 해? 네, 절대 못해요. 못해. 네, 청소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소를 하는 이유는 HS에 서를 쓰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HS에 서와 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총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좋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다. 그거 그냥 머리에 네. 이끼만 끼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취사 선택하시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학인데요. 상품학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모의고사 때 상품학 문제가 어쨌든 8분의 1번 밑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만 보면 돼요. 그 정도만 하고 네. 말아요. 만약에 시험 때 상품학이 나왔다. 운명입니다. 그냥 그거는 받아들이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예, 만약에 시험을 보는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 그걸 쓸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10명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다 써야 돼요. 맞아요. 네. HS를 공부를 하실 때 그럼 나는 언제부터 암기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라는 말이 좀 많잖아요. 난 그런 질문 자체 무의미한 게 네네. 그냥 이론 들으면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HS를 언제부터 외우지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외우지라는 거를 한 달 동안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야.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딱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11월까지 안 외우셨다. 그러면 외우세요. 11월부터는. 일부러 안 외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 나는 11월부터 외울 거야. 나 지금 안 받아들여. 안 외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공부 방법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훑는 거죠. 눈으로? 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암기란라고 하면은 저는 풀텍스트로 다 적어야 되거든요. 쓰고 또 쓰고? 네. 전 아, 쓰고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먹고 맛보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냥 한번 훑고 네. 넘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저에게 암기란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11월부터 하면은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때 또 네네. 저와는 다르게 공부하니까 이게 또 궁금한데 네네. 별도로 또 공부하는 방법이 시기별로 또 있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8분의 1범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4분의 1, 2분의 1범위는 이미 자기의 실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사실 합격권에 만약에 올라와 있지 않다면은 되게 뒤집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상위권이 고착화되는 시기죠? 네. 거기는 뭐 뒤집는 시기가 아니라 안정 다지는 시기예요. 네. 위험한 버릇인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뭐 지금까지 누적된 귀납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네. 되죠. 네. 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뒤집기 하는 사람 네. 많아요. 네. 저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뒤집을 수 있죠. 네. 근데 뒤집을 여기서 수 있다. 중요한 거는 3분의 2는 못 뒤집는다. 그 사실이 중요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8분의 1이 가장 중요해요. 초장에 휘어잡아야 네.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8분의 1범위 때 모든 거를 다 투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공부를 할 때 이제 모의고사 기간이 딱 오면은 모의고사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 이 열심히 해야지 그 각오를 8분의 1 때 다 쏟아야 돼요. 이 8분의 1 때 모든 거를 다 외우시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4분의 1 씨발 어떻게 외우지? 이 생각을 하시는데 4분의 1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8분의 1을 왜 못했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 예,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어차피 4분의 1 되면 8분의 1은 너무나 허접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고 내가 이때 잘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의지가 저 행동을 좌우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앞둔 이 시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네. 사람들을 보면은 2분의 1 범위로 해서 한 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 범위로 한 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범위로 했거든요. 네. 관세사님은. 저도 전범위 돌렸어요. 네. 근데 보통 2분의 1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자기에게 맞는 거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기가 지속 가능한 공부가 네.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모든 과목에 있어서 다 똑같은데 시험을 치르기 그 토요일 날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일주일 있잖아요. 네. 이 일주일에 대한 공부 계획을 딱 짜기 위해서 그 1년이라는 2차 공부를 해봤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막판에 다 그 밑빠진 독에 막판에 어떻게 넣을지 네. 그걸 위해서 네. 그 쓸데없는 2년을 보내는 겁니다. 네, 진짜 이 일주일을 위해서 2년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이 일주일을 자기에게 어떻게 맞게 공부 스케줄을 짜냐를 최종적인 목표로 이제 2차 모의고사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HS는 여기까지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이제 평가로 넘어갈까요? 평가로 넘어가시죠. 네. 하나, 둘, 셋. 안녕.